캐나다 토론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못 갈 때도 있어요. 정확도와 스피드가 생명이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이어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가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혜지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캐나다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사로 일하고 계신 혜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경이라고 하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선은 캐나다는 어떻게 오셨어요? 캐나다는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밴쿠버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토론토에 와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학교과 졸업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UBC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부동산 감정 평가사. 네.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죠? 네. 영어로는 원래 타이틀이 뭐예요? Residential Appraiser이라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의 타이틀은 Valuation Consultant. 정말 모르겠어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일단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하는 일이고요. 좁게로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주택이라던가 상가라던가 뭐 빌딩 등이 있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제 동산의 좀 유동적인 자산까지도 감정하는 일이 감정평가사들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건물 딱 보고 이건 얼마짜리다 라는 그 가치를 매기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회사가 하는 업무는 또 어떤 업무가 다른 업무도 있나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종합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레지던셜 프로퍼티만 주로 하는 편이에요. 회사 규모가 꽤 큰가 봐요. 예, 또 전 세계적으로 지사도 있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예요. 이 일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나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면은 집을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특히 제가 화장실을 그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좀 특이하긴 한데 화장실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으면은 왠지 그 집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할까나? 그런 이제 집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그분이 또 캐나다에 계신 또 다른 감정평가사분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토론토로 돌아와서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특정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네, UBC 대학교랑 세네카 대학교에서 감정평가사 코스가 있거든요. 그 과정 이름이 Certified Residential Valuation이고요. 주택 감정평가사 쪽으로 하시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커머셜 쪽도 있고요. 그러면은 코스를 듣고 나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네, 주택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코스를 들으셔야지 수료를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코스를 수료를 하시면 그러면 캐나다 감정평가사 협회의 멤버가 되실 수 있거든요. 멤버가 되신 후에 예비 감정평가사로 일을 하시면서 나머지 코스들을 수료를 하시고 감정평가사 보드 exam 같은 자격증 시험을 보시고 인터뷰를 통과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인터뷰도 있는 거예요? 취업이 네, 아니라? 네. 그러면은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면 감정평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인터뷰를 봐야겠죠? 사실 예비 감정평가사에서 수업만 수료한다고 감정평가사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서 2년 정도의 work experience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만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네. 그러면 처음에 예비 감정사로 취업을 할 때는 네. 어떻게 취업하셨었어요? 이제 회사에 여기저기에다가 이력서를 많이 넣었었죠. 근데 사실 잡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은 잡 포스팅이 올라와 있진 않았어요. 대신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다 어플라이를 했었죠.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지금 제 매니저이신 분이랑 잡 인터뷰를 봤었고 보통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쓸 줄 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고 나서 첫 출근 날은 어땠어요, 기분이? 첫 출근 날은 굉장히 떨렸었어요. 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 일은 정확도와 스피드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후라서 이제 뭐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빨리 일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좀 긴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아주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실물을 봐야 하거든요. 집 인스펙션 약속을 보통은 아침에 일찍 잡아요. 보통 8시에서 한 12시 사이 있고 인스펙션을 하고 이제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회사 복귀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리서치라던가 감정서를 쓰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5시가 은행이 닫는 시간인데 또 은행에서 저희한테 빨리 감정서를 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5시까지 보통 업무가 이어지는 편이고요. 일이 많을 때는 5시 이후에도 저희는 남아서 야근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이 많이 바쁘지는 않거든요. 3시, 4시에 그때 퇴근할 때도 있고, 여름이 보통 부동산 매매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업무가 겨울에 거의 한 3, 4배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집에 못 갈 때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직업의 매력은 어떤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집 보는 것 자체 그게 가장 재밌는 파트인 것 같아요. 시간적인 자유로움도 있고요, 직업 특성상.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회사에서 얼마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fee appraiser와 non-fee appraiser가 있는데, non-fee apprais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으로 받고요. 저 같은 경우는 fee appraiser인데 이제 제가 한 만큼 그 감정한 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연차에 따른 추가적인 그런 급여 차이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한 감정서의 수수료에서 회사와 나누는 방식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회사와 나누던 퍼센티지가 지금은 좀 오른 상태인 거죠.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셨으면은 좋았던 일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일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고맙다고 따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감정사고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고, 이렇게 자기가 궁금했던 점을 해소해줘서 고맙다,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요. 작년쯤부터 은행 쪽이나 모기지 브로커 분들 쪽에서 이제 추천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칭찬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반면에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바이어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의 집을 사셨는데 그 시세가 purchase price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은행에서 이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인지 알아봐 달라라고 저희에게 감정 의뢰를 하게 되면은 가끔씩 저희가 purchase price보다 더 낮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바이어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저희의 감정서로 인해서 빚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이제 브로커분들이 전화 오셔서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냐라고 말씀하신다던가 아니면 화를 내신다던가 굉장히 곤란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집주인분들도 계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개인적으로 드는 그런 감정과 또 일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을 분리시키는 게 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성향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거.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좀 활동적이신 분이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펙션 자체는
감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하루의 반을 차지를 하거든요. 운전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조금 나는 오피스 세팅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좀 밖에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직업에 조금 더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꼼꼼함인 것 같아요. 세심함. 이 직업을 이미 알고 계셔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도 있으실까요? 정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늘 이 일이 새롭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계속하기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항상 은행 데드라인 맞추느라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산을 평가를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사명감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대단하거든요. 소송 걸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일이 정말 좋지 않으면은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1년, 2년에서 그만두는 직장 동료들도 많이 봤고 나는 스트레스에 강하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업무 환경이 나한테는 잘 맞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일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좀 많이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는 딱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액션으로 도전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서 크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도 제가 이미 많은 옵션들을 직접 경험해 봤고 거치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제가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인 것 같거든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와서 캐나다의 삶을 한번 엿보시기라도 하신다면은 한국에서 그냥 생각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얻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는 태경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캐나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